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을 자처해왔던 전남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에 안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골프 모임을 가졌던 영암군청 공무원과 전남도청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는 건데 지역사회의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 골프를 친 전남 지역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영암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골프 모임을 가졌던 영암군 금정면장 A씨 등 공무원 7명을 지난 13일자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전남 30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영암군 금정면장 A씨는 지난 4일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공무원 11명과 골프를 쳤습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시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뒤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동료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여직원까지 확진되면서 영암군은 군청사와 면사무소 3곳을 폐쇄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영암군에 이어 전라남도 역시 같은 날 골프를 친 공무원 3명에게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1일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으로 공무원들의 타 지역 방문은 물론 사적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되는 등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지금 조사 중이고요. 징계 의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소명이나 이런 걸 저희를 듣고 관련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군과 전라남도가 연이어 중징계를 내리자 지역 사회에선 동정론과 옹호론이 맞서는 등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위원장이라거나 그리고 금정위원회 최고위원회 지시 분이 그래도 조시 맡아서 조시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금정위원회 마비가 됐어요. 그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거든. 전에 갔다 오는 것이 이제 걸려갖고 있다가 난 게 저기에서 그 이제 좋게 봐줘야지 어쩔 것이야. 특히 온라인에서 이번 중징계를 놓고 휴일에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과 공직자인 만큼 더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추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전라남도가 한층 강화된 공직기관 특별 지시를 내린 가운데 향후 지역사회 차단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서남권에서는 1994년부터 무안반도 통합이 6번에 걸쳐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최근 무안을 제외하고 목포와 신안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일단 두 단체장은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내비쳐 실제로 통합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1897년 전국에서 4번째로 개항을 맞은 목포. 점차 물류와 사람이 모여들면서 전남 서남권의 거점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신안 섬 주민들에게 목포는 육지를 오가는 관문. 그래서 두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본토령 사람들은 별나 없고 전부 신안 사람들, 거리 신안 사람들이라서 많이 살아요. 실제로 목포의 23만 인구 가운데 신안군이 고향이거나 연고가 있는 인구는 약 60%. 사실상 경제 공동체나 다름없어 최근 두 지역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지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역이 소멸될 위기감이 찾아오자 도시 광역화가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목포와 신안의 두 단체장도 통합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기득권부터 내려놓겠다는 입장. 함께 주시기 안 되면 부분 통합을 해서 좀 더 공동 발전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함께 모색해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수 개인적으로는 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개인의 기득권 같은 것은 내려놓을 만한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학계에서도 경제적인 측면만큼은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소외될 수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결론은 시지역은 48%가 균형 있게 발전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군지역 주민은 31%가 결론은 균형적인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통합에 따른 어떤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무엇보다 주민 동의와 실무를 담당할 조직 구성, 법률 개정까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통합되면 법에서 추진해가 나갑니다만 지금은 가진 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준비위원회 상당히 많은 것을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이라든지 민간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충분한 사전 협의와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필수. 앞서 무한반도 통합이 소모적 논쟁으로 무산됐던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훈입니다. 고흥군은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으면서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고흥군에서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노력에 대한 보답일까요? 고흥군 인구 감소율이 처음으로 0을 기록하면서 인구 문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귀양, 귀촌, 귀여 인구를 최대한 늘려서 이 인구 제로화, 감소 제로화를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 송기근 고흥군수가 신년 대담에서 밝힌 목표입니다. 인구 문제는 그만큼 고흥군의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는 데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희망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인구 감소율이 처음으로 멈춘 겁니다. 지난달 말 기준 고흥군 인구는 64,336명으로 5월 말 인구와 똑같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사망 인구와 전출 인구를 합친 수가 출생 인구와 전입 인구를 합친 수와 동일하게 나타난 겁니다. 매년 1,000명 가까이 인구가 줄어들고 또 매월 인구 통계를 내면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추진한 인구 정책들이 서서히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인구 정책은 무려 50여 가지.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상점가인 녹동 청춘마루도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간 군민들의 귀향을 돕는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고흥군의 새 둥지를 튼 인구는 2,500여 명. 멘토 멘티 이제 교육을 배우면서 제가 일을 모르니까 잘 그런 걸 보면서 좀 교육도 하고 80만 원씩 나오거든요. 5개월 동안 일하면서도 저한테 좀 도움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은 생산 인구인 청년 비율을 높이는 것. 그래서 청년 중심의 귀향 귀촌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 네일 아트센터, 창업 아카데미, 무인 드론스쿨 운영 등이 대표 프로젝트입니다. 고흥군은 올 연말에는 지난해 대비 인구 감소율이 0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기념해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순천만 스카이큐브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탑승률이 매우 저조해 스카이큐브 운영 적자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의 권고안에 따라서 스카이큐브 운영을 순천시가 도맡게 됐습니다. 운영 방안을 놓고 고심이 깊은 가운데 시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탑승만 하면 순천만 외곽을 편하게 조망할 수 있는 순천만 스카이큐브입니다. 포스코가 자체 개발해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무인궤도 철도 시스템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를 운영해왔지만 6년 동안 1,3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포스코는 당초 연간 150만 명이 탑승하면 투자 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연간 실제 탑승객은 30만 명, 전체 관광객의 8%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 비용이 투입됐지만 탑승객은 적고 운영 비용은 더해지면서 적자 폭이 커진 겁니다. 지난달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라 포스코는 순천시에 스카이큐브를 무상 기부했습니다. 순천시가 만성 적자인 스카이큐브 운영권을 넘겨받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만 국가정원 현안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소 고용인원이 2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이 고용 관계부터 포함해가지고 많은 적자가 순천시로부터 이게 또 안게 됩니다. 순천시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앞둔 만큼 스카이큐브는 다시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조율 과정에서 포스코는 스카이큐브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고 앞으로 2년 동안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10월까지 범시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포스코에게 운영 기술을 이전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동시에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해서 적자 폭을 줄여나갈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려면 최소 25명의 직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순천시는 직접 운영을 할지 아니면 민간에 운영을 맡길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받을 거냐, 직영 받아가서 일부 이게 민간이 다 할 거냐, 공기업자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할 거냐, 그다음에 출자기관 저담법인을 만들어서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저희들도 이 방법만 있다는 거 알지. 앞으로 이제 이거 전문가 용역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해가지고 해 나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포스코와 순천시의 화해 권고안 결정에 따라 내년 4월 중순부터는 순천시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상황. 운영 방식은 이르면 오는 11월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최대 고민, 저출산 문제가 손꼽히는데요. 광양시는 이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나가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세워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었죠. 그 재단이 올해로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학부모들의 만족이 높고 후원 계좌도 3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에서 6살 쌍둥이 형제를 키우고 있는 최은주 씨. 최 씨는 지난해 쌍둥이 한 명이 수족구병에 걸렸던 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전염병이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데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생각난 곳이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었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제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흔쾌히 있다고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 제가 한 3시간 정도 애들을 받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특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최 씨는 지역에 이런 재단이 있어 안심이 됐다고 말합니다. 보육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설립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지난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뒤 올해로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보육 정책만 53가지.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갇히는 걸 예방하는 쏙쏙이 띵동카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도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광양형 0세, 1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 장난감 세척, 소독 사업 등 해마다 아이들 6천여 명이 재단을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0세부터 미취학 아동까지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기 양육한 도시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어린이, 초등학생까지는 우리 보육재단에서 돌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떤 그 경우가 나오면 그런 아이들은 우리 보육재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오롯이 아이들만을 위해 달려온 지난 3년. 재단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후원도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한 첫 해 630개였던 계좌가 현재 19,000여 개로 30배나 늘었습니다. 1인 1계좌거든요. 이제 뭐 조그만 돈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받았던 특혜가 있으니까 저처럼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후원금을. 네. 지난 3년을 어린이가 행복한 보육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앞으로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육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사업자 간 법적 분쟁과 사업자 지정 취소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장흥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 1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4개 회사가 700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이르면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세대가 공존하는 미래지향형 친환경 전원도시 장흥 로하스타운. 안양면 기산리와 비동리 일원에 친환경 전원도시 300세대가 조성되는 로하우스타운은 지난 2009년부터 도시민 유치를 위해 장흥군이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39세대 조성 사업이 민간 사업자 간 법적 분쟁과 자금난 등으로 지연되어 오다 지난해 4월 공사가 멈췄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까지 중단된 상태. 그동안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번 7월 13일자로 새로운 민간 사업자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장흥군이 최근 민간 투자자 4곳과 72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39세대 조성공사가 오는 10월에는 재개될 전망입니다. 금년 10월 달에 39세대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고 도시민 약 700여 명을 유치해가지고 지역사회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흥군은 오는 2021년까지 39세대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단독주택 180세대와 공동주택인 타운하우스 120세대 등 300세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도입해 의료와 문화, 체육, 복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전원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3세대가 공존하는 미래지향형 친환경 전원도시 장흥 로하스타운. 1년여 만에 사업이 재개되는 만큼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전라남도가 섬에 적합한 소형 크루즈를 도입해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전남 연안 크루즈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크루즈 산업 육성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와 지자체의 계획 등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승선 인원 500명 내외의 소규모 여객선을 활용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일정의 투어 관광 상품도 준비 중입니다. 전남도는 지역의 뛰어난 섬 자원들을 활용한 연안 크루즈가 도입된다면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야간 관광 명소 8곳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보입니다. 쿨한 밤, 전남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현장에서 야간 관광 명소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음악도 들려주는 시청자와 소통하는 음악 방송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메인 DJ는 위플레이 보컬 조설규, 015B 객원 보컬 조성민이 맡았습니다. 첫 회는 담양 플라타너스 별빛 달빛길에서 진행되며 순천 향동 문화의 거리와 해남 두륜 미르파크, 목포 평화의 광장 춤추는 바다 분수도 연이어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달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다음 달은 매주 토요일 밤 같은 시간에 선보입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고흥 종합병원 화재를 계기로 의료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남 지역 의료시설 가운데 대형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중점 관리 대상 46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프링클러나 각종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 110곳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특별 점검에서 부적합하거나 위법인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요구 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